에드텍의 세미나의 주제로서 얼마나 좀 적합한지는 뭐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가능한 저희들이 좀 같이 생각해 볼 아젠다를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 저 과제의 주된 책임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이 생태계에 같이 몸담고 있는 모두가 같이 고민해 볼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쓰는 기업들의 랜드스케이프입니다. 물론 이제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건데요. 2011년에 보면 굉장히 이제 성긴, 그래서 한 150개 정도의 기업들이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업계를 구성을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뭐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5천여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기존의 종합 광고 대행사 또는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기업들이 하고 있었던 업무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그 넓어진 것의 기본에는 대행사들이 자기 증식 또는 자기 필요에 의한 증식보다는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들이 상당히 분화되고 깊어간다는 데 있어요. 그곳에 대응하다 보니 그것들을 따라가는 기업들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그 폭과 숫자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 광고 업계에 오래 있었던 그 시니어라고 저는 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시니어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가 잘 진화하도록 또는 잘 성장하도록, 그 생태계가 잘 성장하도록 그 밑받침을 잘 했는가, 시니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배들이 광고업계가 잘 나갈 때 그 과실을 택하고 또 후배들에게 더 좋은 생태계를 물려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아젠다를 좀 같이 공유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업체 수나 제작권 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업계가 어렵다고들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사업체 수는 굉장히 늘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취급고라는 게 뭐 매출을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취급고에서는 상당히 그 단위 기업당 그 숫자들이 상당히 좀 떨어진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감,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하고요. 물론 저는 이노션이라는 그 메이저 대행사에 있습니다. 메이저 대행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시니어로서 느끼는 책임감 중에 하나는 뭐 오픈된 자료니까요. 10개의 메이저 광고 대행사가 다루는 금액이 전체 시장의 약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논해야 된다라는 게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 그 책임감도 느끼고요. 근데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게 대기업 중심의 종합 대행사들의 경우에는 대형 광고주 그리고 ATL 중심의, 그래서 전통 시장을 수성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는 커미션 베이스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실은 부가적인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수익이나 소규모 물량, 우리가 흔히 뭐 디지털 물량 또는 BTL 물량, 이렇게 저수익의 소규모 물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15%에서 20%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서
중소 또는 작은 대행사들이 그 시장에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쪽에는 굉장히 과밀한 경쟁 그리고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성에 정말 좋은 자료냐? 굉장히 유해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TL 디지털 시장의 단절을 가져오고 또 클라이언트가 절실히 원하고 있는 통합적인 캠페인 또는 통합적인 솔루션에 대한 부분의 운영 기회를 상실하고 결국은 광고 생태계에서 광고 대행사들이 가져가는 그 이니셔티브 자체를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고주 요구가 고도화되는 걸 저희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기술이나 소비 환경은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하게 저희가 광고 생태계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이 생태계는 다른 쪽에 강자들이 이 생태계 자체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태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흔한 얘기입니다만 기술의 진보가 오면 필연적으로 그에 적합한 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다 경험 법칙상 또는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에게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전에 광고인들이 리스펙트를 받던 시기에는 좋은 광고가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광고주가 원하는 것은 좋은 광고를 뛰어넘어서 시장에서 좋은 마케팅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 솔루션을 주는 곳, 그런 곳이 광고 대행사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전략적인 면에서도 전략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비롯해서 디지털 애널리틱이나 또 컨설팅이나 이런 쪽으로 수평적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도 신기술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또 시스템으로는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시스테매틱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가 저희 그 광고 생태계에 던져진 과제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 능력을 확보해서 클라이언트의 엔드투엔드의 니즈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실은 광고 대행사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광고 생태계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생존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WPP 같은 기업들은 자기네 커뮤니케이션 그룹 내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한 기업 내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화로 따지면 몸집을 키워서 효율성을 좀 높이면서 작은 것들을 이렇게 작은 것들이 취할 것들을 취하면서 조금 더 생존을 기회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단순히 한 기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의 범위인가? 그 심도는 한 기업 내에 전문가 몇 명을 고용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 그런 작은 문제인가? 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드리븐의 애널리틱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영역의 확장에까지 결국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전제되어야만 한 기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개별 기업적으로 보면 확장하려고 하면 수익성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자니 클라이언트들의 니즈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존재의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는 앞으로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불균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광고 생태계라는 쪽이 어느 쪽으로 진화의 길을 가야 될까? 그래야 이 광고 생태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비즈니스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여러 번 얘기들을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결국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혁신으로 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픈 개방형 혁신이 필요한데 그게 이 광고 업계, 이 생태계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게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 이런 것들을 내 외부 할 것 없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대응하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생태계 또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컴퍼니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메이저 대행사 또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같이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 에코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P&G의 커넥트 앤 디벨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내부의 혁신성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혁신성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혁신성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종합광고 대행사, 그다음에 이 옆에 있겠습니다. 디지털 대행사, 중소 대행사, 협력업체 이런 형태의 각각의 박스를 가지고서 라인 조직처럼 움직여가는 그런 생태계로서는 그 대응이 쉽지 않을 거다.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메이저들은 메이저대로 공룡의 길을, 그 안에 있는 작은 대행사들 또는 소규모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름의 세태의 길을 잘못하면 걷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열린 생태계로 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빨리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모색하는 것들은 다 다른 모양의 그 솔루션들을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향점에는 결국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부 조직 재편하고 전문성 강화하고 또는 계열사 간의 기능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의 한계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2번 정도에까지도 적극적으로 아직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2번의 과정을 거쳐서 꼭 2번을 거쳐야만 3번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옳은 길이면 빨리 가는 게 답이다 생각하고요. 글로벌 플레이어들 위아 언리미티드는 뒤쪽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김기영 이사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퍼블리시스의 마르셀에 저는 좀 어느 정도 충격을 좀 받은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깐네에 출품하는 대신 그 출품비로 마르셀을 개발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르셀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퍼블리시스의 전 세계 8만 명 직원들의 DB를 바탕으로 해요. 그들이 어떤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어디에 전문성이 있고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과제가 떨어졌을 때 전 세계 8만 명 직원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을 구성하는, 또 그리고 그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같이 일하게 하는 그 공동 작업 플랫폼으로의 겉으로의 모습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의 DB,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한가, AI를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AI를 통해서 막 8만 명 중에 찾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솔루션을 낼 겁니다. 결국은 퍼블리시스트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저는 아직 2, 3년에 저희들이 더 지켜봐야 할 시간이 있긴 하지만, 퍼블리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의 플랫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외부에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집단들과의 공동 작업을 염두에 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쪽으로 진화해 갈 겁니다. 지금 이런 마케팅 스택이라고 해서 세분화된 것들을 어떤 유관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대행사나 광고 생태계의 도움 없이 그들이 직접 자신들만의 생태계, 기업 중심의 생태계들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막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빠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컨텐틀리라는 플랫폼도 생겼어요. 어쩌면 제일 쉽고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나 또는 광고 생태계에 종사하는 플레이어들이 부가적인 밸류, 에디드된 밸류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들은 분명히 이 길로 갈 겁니다. 그 플랫폼 안에 수많은 작가, 제작자, 사진작가, 영상제작가,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크리에이터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하지만 광고 생태계에 머무는 플레이어들이 에디드 밸류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나은 플랫폼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클라이언트들은 던져주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누구를 고를 것이냐, 누구랑 일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은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을 다 컨트롤할 것이냐,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클라이언트한테는. 그런 면에서 광고 생태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빨리 움직여가면 분명히 훨씬 더 나은 플랫폼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퍼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플랫폼 제작자 입장에서 저런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서 아예 들어와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들도 이미 테크니컬리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클린치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는 그런 컨텐츠들을 고객의 상황에 맞도록 그때그때 제공해주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도 이미 플랫폼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그 오거니제이션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실험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저희가 한 2년 정도 파일럿을 진행하였습니다만, 그 결론은 뭐냐면 내부에 있는 전문가, 내부에 있는 힘만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외부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과 얼마나 건강한 협업체계 또는 플랫폼을 만드느냐, 그게 실은 생태계 전체가 살 수 있는, 그게 또 대기업 중에 하나는 이노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오거니제이션 단계라고 하면 조금 더 외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플랫폼,
물론 여기에는 일하는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그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놓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럴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할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그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저희 회사가 여태까지 뭐 니네들 책임이 그렇게 대기업으로서 큰데 뭐 있냐 그런 소리 하실까봐 그냥 이렇게 한 장 잘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작년 한국광고 대상에서 이제 큰 상을 받으셨던 분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만 정말 만나보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대기업의 경직된 사고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건 딱 하나예요. 그들이 안 갖고 있는 게 뭘까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어만 있어요. 커다란 메이저 대행사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실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그 부분에 이노션은 실험적인 게 될지요. 실험적이겠지만 대형 광고주의 개방 그리고 이 생태계 내에서 같이 뛰는 그 플레이어들과의 협업, 공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광고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코 뭐 저희를 포함한 대형 광고 회사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대행사 그리고 외주업체 이런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얼마나 건강한 파트너로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내부에서 저희 내부 안에서의 그런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부 쪽으로도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오픈하고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을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랄지 아니면 컴펜세이션의 문제랄지 프라핏 쉐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할 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간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내년부터라도 파일럿 형태로라도 진행을 이렇게 해갈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광고 시장에서의 많은 수익을 확보한 메이저 대행사로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광고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서 투자 또는 리딩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저희 힘만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관점에서 본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저희 이노션의 슈퍼스타인 김기영 센터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스타 아니고요.
재밌으면 웃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얘기를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앞에서 김태형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크리에이터고 싶은 ECD고요. 엄청 샤이한 사람이라 되게 많이 떨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잘하는 사람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고민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노션에는 제작 1센터, 2센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저는 제작 2센터장이고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제작이 센터인 세상을 꿈꿉니다. 기획 말고 죄송합니다. 제작이 광고회사의 중심인 회사.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행사는 뭐 그런 경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상력이 권력을 쟁취한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25년째 아직 쟁취 못했지만 언젠간 반드시 할 거라고 믿고 있는 크리에이터 있고요. 제가 느끼고 뭐 이런 얘기들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냥 인류 최초의 TFT, 인류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 최초 아닐 수 있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 생각이에요. 틀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수 있고요. 맞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면서 그래 크리에이티브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다. 내 후배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회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기획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자, 인류 최초의 TFT는 인류 최초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맘모스를 잡으려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어떻게 이겨 맘모스를 이 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우리 협업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백업텍 전문가, 유인 전문가, 여기 망원 전문가, 여기 디테일이 다 있는데 유인 전문가 여기 지푸라기 보이는 거 이자, 급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야 쟤를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은 제가 볼 때 이런 절박함이 만들어낸 어떤 협업의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잘 안 된다면 덜 절박하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자, 이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큰 얘기들, 엄청난 이런 물론 큰 생각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중에 그렇지 않다면 한번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의심해보고 저도 늘 제 생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인류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로 경쟁, 컴피티션의 원리로 물론 진화해 왔죠. 진화해 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저희 호모 사피엔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올 겁니다. 자,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는 한 개인이 가진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독창적이지만 이제는 죄송합니다. 말장난 한번 했습니다. 합창적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큰 이야기들, 큰 생각들은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왜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트, 저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왜 오픈 이노베이션이 잘 안 될까? 사실 뭐 죄송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잘 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엄청 잘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잘 못하고 있고 이노션이 잘 못하고 있고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못할까? 봤더니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사실은 지금 보면 회사의 구조가 다 분업 마인드로 쪼개져 있죠. 다 제작, 기획, 재경
뭐 인사 다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분업 마인드로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저도 할 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광고하는데 광고의 CP 팀이 카피라이터하고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어요. 아직도 그 두 명만 가지고 팀이 구성됐다는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노션 안에서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래야 제작이 센터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상상력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회사 구조가 이래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회사 구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래요. 진짜 해봤던 스텝들과 안정적인 조립 생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체스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아인슈텔룽 효과라는 게 있는데 아인슈텔룽이 테도라는 독일어라고 하네요. 이게 체스를 두는 체스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고수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새로운 수, 급진적인 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썼던 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가 특히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유전자 속에 다르려고 하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80%는 늘 지키려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20%만 다르려고 하고 남들과 다르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 80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내가 이래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분업에 이게 회사 조직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협업 마인드 요번에 그 동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JYP 2.0 JYP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없어? JYP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빌딩 샀는데 JYP 2.0 보면 JYP가 얘기를 했어. 2.0 시대에 나는 어떻게 바꾸겠냐. 트와이스가 성공한 이유를 JYP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똑같이 했다는 거야. 광고회사랑 제작, 마케팅 뭐 다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와이스는 실험을 해봤다는 거야. 그 프로젝트를 다 통합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래서 트와이스를 중심으로 뭐든지 협업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거예요. 프로젝트 팀을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랬더니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JYP는. 그래서 JYP가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의 시스템을 2.0 신사옥으로 갔을 때 그래서 YG를 이기겠다라는 것들을 구조를 바꾸겠다는 조직. 크리에이티브부터 해서 모든 구조를 하나 통합하겠다. 협업하는 형태로 바꾸겠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JYP를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저도 JYP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하고. 저는 그런 생각에 JYP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오픈 브리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건 제작의 입장에서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보면 저는 제가 요번에 깐느에 갔었는데 깐느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기의 그랑프리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저의 그랑프리는 까르푸의 블랙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좀 충격적인 크리에이티브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왜 했냐면은 이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까르푸의 매장 안에서 불법적인 시리얼, 야채, 과일을 팔기 위해서 블랙 마켓을 까르푸 안에 만들었습니다. 왜? 이곳에 600종에 달하는 그러니까 로컬 푸드 예를 들면 600종에 달하는 영양분과 맛이 풍부한 환경에는 좋지만 법으로 승인이 안 되는데 왜 법으로 승인이 안 되냐면 이게 크기나 이런 것들 보면 유기농은 작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씨알이 적게 박힐 수 있잖아요. 근데 농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법에. 그래서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 크리에이티브의 시작은 뭐냐면 법의 허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거잖아요. 법이 이런 법에 문제가 있구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까르푸의 놀라운 캠페인은.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해결책을 그 안에 놀라운 어떤 블랙마켓을 만든 거예요. 깜짝이야. 시원하시겠습니다. 저 놀랬습니다. 깜짝이야.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보시고
These seeds can grow healthier and tastier varieties of cereals, fruits and vegetables, but they are illegal, as are 97% of varieties. Why? Because in Europe and almost all over the world, the official catalogue of authorized species dictates which seeds are eligible for sale and cultivation. This is the law, and any infringement is sanctioned by heavy fines. Oddly enough, almost all the authorized species belong to the agrochemical industry, hybrid and pesticide-resistant seeds developed in laboratories. A lucrative deal for them, a disaster for taste and biodiversity. To change the law, Carrefour, the French food retailer and leader in Europe, has decided to defy the law. Carrefour presents the Black Supermarket. Illegal black markets in our supermarkets to make consumers discover these illegal varieties and sell the illegal products grown from the illegal seeds, facing legal penalties. We created a campaign to show the absurdity of the law, recruiting farmers all over France to join the protest movement. Then we signed a 5-year commitment with them, creating a real sustainable network. Our petition to change the law received over 85,000 signatures. There was almost no media in France that did not speak about the black supermarket. Le fruit défendu dans un supermarché, Carrefour. Carrefour se lance dans un marché interdit. Even Carrefour's worst detractors were amazed that a big bad retailer would break the law for a good cause. C'est un événement majeur. C'est un message politique très fort. And finally, after 8 months of intense legal battle, in April 2018, a new law was voted, allowing farmers to grow their seeds free. After 40 years of prohibition, a big win for farmers, consumers, and biodiversity. 다 이해하신 거죠? 자, 이래서 이게 보통 보면 이 캠페인의 놀라운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통해서 법을 바꾼 거잖아요. 실제로 법을 바뀌었어요. 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무슨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법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죠. 실제로 법이 바뀌어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다들 사람들이 대단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지, 제 생각은 지점이 조금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 시작에 좀 우리가 이게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때 어느 지점에 더 우리의 힘을 쏟을 것인가가 저는 조금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의 전부예요. 저는 법의 허점이라는 문제를 발견하는 게 크리에이터의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솔루션에만 자꾸, 그러니까 누군가 발견해낸 문제를 우리만의 솔루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했잖아요. 문제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누군가가 광고주가 주든지 아니면 기획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이 크리에이터를 어느 위치에 놓을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하는 중요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거야라는 포인트가 저는 앞단에 둬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견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건 이 법의 허점이라는 문제를 발견한 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살펴야 우리도 다음에 베끼지 않고 자꾸 결과만 보면 그 표현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자칫 우리가 표절이든지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을 왜 했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지라는 것들로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그런 관점을 좀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법을 개정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로 만든 최초의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하는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런 법의 허점을 알았다는 거, 그런 게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저에겐 조금 시사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은 발견이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의 왜 문제의 발견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발견, 저는 그래서 저를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의 가장 큰 핵심이고, 제가 느끼고 있고 이렇게 바뀌어야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 우리가 언론인들이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고 국회들이 국회에서 입법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진 문제.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을 발견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잖아요. 우리도 거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광고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야 우리가 가진 어떤 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갖는 어떻게 보면 길티 센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케팅을 잘 되게 해서 어떤 물건을 잘 파는 것들에 대한 반작용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우리 업이 갖는 어떤 우리 업을 사랑하는 그리고 업에 대한 어떤 그런 진정성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조금 더 베러하게 만들 수 죄송합니다.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문제를 발견했던 죄송합니다. 케이스 저희가 했던 거 예, 저희도 뭐 한 게 있어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블랙독 신드롬 캠페인을 저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협업하는 구조로 저희가 작년에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독 신드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지 색깔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되지 않아 죽게 되는 신드롬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 불길한 거 검은색이 갖는 그런 불길한 것 때문에 실제로 블랙독이 입양이 안 된대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톨이라는 유기견을 그런 이유로 입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I was one loved and life that I can't forget. I was once the love of your life. Did you forget me now? Was I too dark for you? I'm living day by day in the shadows of you. Take me back. I won't ask about the past where you've gone. I just want the warmth that I felt in your arms. Take me back to the way you loved me, to the way your eyes light up inside of me. Take me back. Take me back. 자, 저희가 이 콘티를 들고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케어 쪽에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케어는 동물권 단체, 동물권 단체입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단체인데 그 얘기해서 그 대표님이 흔쾌히 저희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같이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라고 같이 하루 만에
다 이 생각을 가졌을 때 저희가 하루 만에 전화를 다 했어요. 케어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핫한 감독이잖아요. 올해 신동 감독에 전화하고 그날 신동 감독이랑 만나서 컨택을 하고 일레인이라고 유명하진 않은데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BGM을 저분이 만든 싱어송라이터인데 일레인이 만든 노래거든요. 그냥 그날 셋이 만났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난 날 셋이 만나서 아, 우리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 공짜로 다 한 겁니다. 이 캠페인은 모두가 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저는 확신을 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호 작가도 참여해 주셨고 문자로 CJS 엔터테인먼트 분들도 다 이렇게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겠다고 정말로 해줬던 저희에게는 조금은 잊지 못할 그런 좀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좋은 발견을 하면 우리가 좋은 문제점을 발견하면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건 결국 그런 거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작품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뭉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오픈 이노베이션이 오픈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는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거는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공익 광고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공익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전도 이렇게 만나고 어떤 이런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이 사실 좋은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발견하는 게 크리에이터의 첫 번째 숙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20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점자 양말은 저희가 이게 무슨 깐느를 준비 이런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라는 데가 있는데 갔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인데 양쪽이 다 시각장애우인데 애는 아니에요. 근데 맨날 애가 울고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놀린다고. 왜 놀린지 아세요?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색깔이 안 맞아도 뭐 개성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양말은 wrong인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놀림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점자 양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선제한 겁니다. 아이헤인 먼데이 사장님한테 제가 선제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아이헤인 먼데이 사장님이 흔쾌히 이 동영상은 제가 보여드리지 시간 관계상 선제안 우리가 이런 선제안을 했을 때 광고주의 지갑을 먼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사실 모든 것들이 돈이 없으면 만들 수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엄청 많아요. 저 못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시 여기 광고주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일들 저희는 끊임없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한 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병원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게 차트를 좀 바꾸자는 지금까지의 차트와는 조금 다른 정동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선제안의 끝판. 요즘은 선제안은 어디까지 하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We Are Unlimited는 옴니콤에서 만든 회사잖아요. 옴니콤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왜? 퍼블리시스가 갖고 있는 맥도날드 뺏어오려고. PT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맥도날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선제안을 한 거예요. 맥도날드한테 회사를. 니네를 위해 너무 잘할 수 있는 회사야 우리.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선제안입니다. 이 선제안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건 물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선제안이라는 관점은. 그래서 앞으로 크리에이티브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좋은 문제를 발견하면 훌륭한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고 광고주의 비상금을 터는 선제안까지. KT 광고부주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생각들이 좋은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일들을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 회사가 마지막 회사는 아니겠죠. 저도 여러 회사 계속 옮겨 다니고 있고요. 또 옮길 겁니다.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성을 쌓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가 살아남을 거다라는 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회사를 바꿀 수 없으면 제가 회사를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오프너라는 조직은 오프너라는 조직은 특이한 조직인데 뭘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단 사람부터 모아놨어요. 얘네가 뭐 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든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거 믿는 게,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일을 한다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오프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KPI가 없습니다. 꿀인 조직이죠, 뭐. 그죠? 마지막으로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아 발견하는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가 가진 위치를, 제작의 크리에이터들의 위치를 자꾸 위로 올리자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과학자 위치까지 올라갑시다. 우리 진짜로 우리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발견한 문제를 가지고 기꺼이 협업하는 선제하는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좋겠어. 선제하는 크리에이터라는 건 뭐냐, 크리에이터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건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터가 에드텍이니까요, 테크닉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크리에이터가 위대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분이 오늘을 위해서 써 두신 시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신기한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에드텍인 것 같지 않나요? 당연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통섭의 시대에 살면서 넘나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마음속에 꾹 담아놓고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상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만하고,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김태형 경무님한테. 질문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가요? 알겠습니다. 가래서 오늘은 이만.